이 물고기한테는 내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봄이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르고 여름 내내 돌 하나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살다가 가을에 알을 낳고 그대로 물살에 몸을 놓아버리면서 생을 마감하죠. 딱 한 해, 그러니까 지금 도마 위에 누워있는 이 녀석은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름을 조금 맛보다가 잡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보통 생선 냄새 맡아보라고 하면 다들 고개부터 돌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좀 다릅니다. 수박 냄새가 나요. 갓 쪼갠 수박 안쪽에서 훅 올라오는 그 물비린내 하나 없는 서늘한 단내. 강에서 건진 물고기한테 수박 냄새가 난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을 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린향이 전혀 아닌 신선한 수박향이 나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향어라고도 부릅니다. 향기 향자를 써서 향어. 향어라고 하니까 지금 매운탕집 향어 떠올리시는 분 계시죠? 하지만 그 물고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향어는 1973년에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계량잉어예요. 한자는 똑같이 향어를 쓰는데 족보가 완전히 다른 물고기죠. 그런데 어떻게 생선에서 수박향이 나는 걸까요? 원인은 먹이입니다. 바다에서 겨울을 난 새끼 은어가 봄에 강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 조용한 개조 공사가 시작됩니다. 플랑크톤이나 받아먹던 시절엔 그냥 뾰족한 이빨인데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 며칠 사이 잇몸에서 비처럼 촘촘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돌을 긁어먹기 위한 이빨이죠. 여울바닥에 깔린 돌들, 물살이 하도 세서 아무것도 못 붙어있을 것 같은 그 돌 표면에 햇빛 받고 자란 얇은 이끼가 깔려 있습니다. 은어는 여름 내내 그것만 먹어요. 입을 대고 긁고 자리를 옮겨 또 긁고 돌 위엔 은어가 지나간 자국이 입자국처럼 남습니다. 그 이끼가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향이 만들어져요. 수박을 쪼갤 때 나는 냄새, 그 성분과 같은 물질인 거죠. 하지만 이끼는 아무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살이 적당히 빠르고 돌이 잘 씻겨 있고 햇빛이 바닥까지 닿는 곳, 그런 자리는 강 전체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어는 자리를 잡아요. 한 평이 될까 말까한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는 거죠. 그런데 그곳은 다른 녀석들도 살기 위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다른 녀석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끼만 먹고 자란 순하디순한 녀석은 침입자를 들이받습니다. 이빨로 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통으로 정면에서 박아버려요. 내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은어의 이러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모지리, 우리말로는 씨은어 낚시라고 하는데요. 이 낚시 방법으로 은어를 잡기 시작합니다. 지렁이나 떡밥 같은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은어 한 마리를 사용해요. 멀쩡히 헤엄치는 은어 코에 조심스럽게 고리를 꿰고 등 뒤로는 비늘을 길게 늘어뜨린 다음 남의 구역 한복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살고 있던 은어가 참질 못하고 달려들어와요. 여름 내내 지켜온 돌인데 어디서 굴러온 놈이 여길 넘어와? 그렇게 몸통으로 들이받는 순간 그 녀석은 뒤에 매달린 바늘에 걸립니다.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한 마리를 앞세우는 낚시. 미끼는 먹이가 아니라 분노였던 거죠. 생선이건 사람이건 분노는 잘 다스려야 오래 삽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은어는 그렇게 낚은 건 아닙니다. 경북 봉화에서 온 양식 은어예요. 은어도 양식을 한다는 거 처음 들으신 분 많을 겁니다. 봉화 내성천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강이에요. 은어로 이름난 물이었죠. 그 강에서는 28번째 은어축제가 열리고 올해도 9일 동안 24만 명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풀리는 은어는 대부분 양식이죠. 9일 동안 24만 명이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은어를 잡아갈 건데 그걸 강이 알아서 대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봉화에서는 축제랑 별개로 옛날 은어 주산지 명성을 되찾아보겠다고 매년 은어 치어를 강에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자연산 은어는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금어기도 있고 철도 짧고 낚시하는 분들이나 그 자리에서 그냥 드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은어는 지금이야 축제다 뭐다 해서 편하게 먹지만 옛날엔 잡는 사람이 못 먹는 물고기였습니다. 조선 중종 때 나온 신증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전국 지리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은어가 나는 고을이 109곳 적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지역에서 뭐가 난다는 건 곧 그걸 바쳐야 한다는 뜻이었죠. 강에 은어가 있으면 그건 그 마을 것이 아니라 한양으로 올려보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살아도 못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은어였을까요? 맛도 맛이지만 제사 때문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천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의 처음 난 제철 음식을 종묘에 올려서 조상께 먼저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 천신 품목에 은어가 들어가 있어요. 즉 필요한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은어가 잘 잡히던 안 잡히던 그날까지는 한양에 도착해 있어야 했죠. 그러니 지방 수령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해놔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곤장 맞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강에 은어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안 올라오고 물이 불면 못 잡고
그런데 진상해야 하는 날짜는 안 바뀌죠. 아직 덜 자란 것부터 봄에 밀이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수령들이 사람을 풀어서 냇물을 아예 막아버렸죠. 물길을 끊어놓고 통째로 걷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살이 올랐어야 할 여름에는 강이 비어있게 되죠. 그런데 잡는 것도 문제였지만 보내는 건 더 문제였습니다. 은어가 금방 상하거든요. 말려서 보내면 맛이 변해서 상에 못 올리니 살아있는 걸로 보내야 했는데 냉장시설 없던 그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실록에 보면 은어 10마리 보내는데 제일 좋은 말에다가 얼음 나르는 일꾼까지 같이 태워서 평소보다 2배로 달렸다. 그러다 말이 병들어 죽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고기 10마리 때문에 말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했냐면요. 은어 잡히는 곳에 얼음 창고를 지어버립니다. 경북 안동에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가 바로 은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은어로 오늘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이프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은어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구이일 겁니다. 맞습니다. 은어는 구워 먹는 생선이에요. 일본에서는 여름이 왔다는 걸 은어구이로 합니다. 강가에 좌판이 서고 숯불에 은어를 꽂아놓고 파는 풍경이 여름의 신호예요. 바로 잡아서 바로 먹는데 작은 놈은 튀겨 먹고 살 오른 놈은 통째로 굽는다. 이게 은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어구이부터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석쇠에 눕혀서 굽지 않을 겁니다. 원래 은어를 굽는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옛날 일본 시골집에 가면 방 한가운데 바닥이 네모나게 파여 있었습니다. 이롤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재를 깔고 숯을 피워 놓으면 그게 난로도 되고 조명도 되고 빨래 건조대도 되고 연기가 천장 목재를 훈중해서 벌레도 막아줬어요. 밥도 거기서 지었습니다. 천장에서 갈고리를 내려서 냄비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생선을 구울 때는 석쇠에 눕히는 게 아니라 꼬치에 꽂아서 잿더미에 비스듬히 꽂아 세워뒀습니다. 불 옆에 세워놓고 저 혼자 천천히 있게 두는 거죠. 그 그림이 원시시대에 모닥불 앞에서 잡아온 걸 꽂아 굽던 모습이랑 똑같다고 해서 원시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트장에 화덕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이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큰 스테인리스 볼 하나 가져와서 맥반석돌을 깔아줍니다. 돌을 깔고 가운데를 좀 비워서 거기다가 수출을 올리니 그럴싸하네요. 이제 구울 은어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은어구이는요, 사실 그냥 다 먹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내장까지 통째로요. 보통 생선 내장은 잘 안 먹죠. 그런데 이 녀석은 다릅니다. 돌 위에 낀 이끼만 긁어먹고 살다 보니 내장에 흙내가 안 나요. 쌉싸름한 맛만 남죠. 일본에서는 그 쓴맛을 아예 조미료로 씁니다. 살은 담백하고 내장은 쌉싸름하니까 한 입에 같이 들어가면서 맛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장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빼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길다란 핀셋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배를 안 가르고 아가미 뚜껑을 살짝 열고 핀셋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가미를 집어서 돌립니다. 이렇게 비틀듯이 돌리면서 당기면 아가미랑 내장이 한 덩어리로 딸려 나옵니다. 원래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배를 안 갈랐으니까 구웠을 때 모양이 하나도 안 망가집니다. 흐르는 물에 안쪽 지저분한 것만 헹궈주면 완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꼬치에 은어를 꽂아볼까요? 그냥 쭉 찔러 넣는 게 아닙니다. 아가미 아래로 한번 빼주고 등 쪽으로 다시 넣었다가 꼬리 쪽으로 빼냅니다. 마치 바느질 하듯이요. 그러면서 몸을 물결처럼 휘어서 고정시킵니다. 이걸 오도리굿이라고 합니다. 춤춘다는 뜻의 오도리, 춤추는 꽃이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이 자세가 은어가 여울을 거슬러 오를 때 몸을 쓰는 모양이거든요. 물살에 몸을 비틀어 넣으면서 한 칸씩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의 자세, 이미 죽은 물고기한테 다시 헤엄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접시 위에 올라갔을 때 아직 강에 있는 것처럼 보이라고요. 소쿠리에 쭉 놓으니까 물살 거슬러 올라가는 무리처럼 보이나요? 소금은 높이서 뿌립니다. 가까이서 뿌리면 한 군데만 짜져요. 높이서 뿌려야 고르게 내려앉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지느러미랑 꼬리에다가 소금을 반죽하듯 두껍게 뭉쳐 발라요. 게쇼지오, 화장소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화장이 아니라 방화복입니다. 얇은 지느러미가 불에 먼저 타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소금만 뿌리겠습니다. 이제 숯 주위로 빙 둘러가면서 꽂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머리가 아래로 가게 꽂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구워지면서 안에 있는 기름이랑 내장에서 나온 즙이 흘러내리거든요. 머리가 위로 가 있으면 그게 다 몸통에 고입니다. 머리를 아래로 두면 그게 머리 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살이 자기 기름에 눌어붙지 않고 깔끔하게 익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돌려가면서요. 바람 부는 쪽이 더 익으니까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날씨는 좋습니다. 지금 밖의 기온이 37도입니다. 네, 37도. 좋은 날씨네요. 숯불 앞에서 37도. 좋아요. 땀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와, 진짜 원시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앞에 이 푸른 녹음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익어가는 은어 냄새. 이거 생각하면 참을만 합니다. 원시구이는 시간이 걸립니다. 불에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숯이 뿜는 열을 옆에서 받으면서 익거든요. 껍질은 마르면서 바삭해지고 속은 김에 쪄지듯 천천히 익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직입니다. 겉만 살짝 색이 올랐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예, 이제 뭔가 좀 됐습니다. 소금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껍질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갈게요. 속까지 제대로 익어야 이게 맛있거든요. 자, 다 됐습니다. 1시간 넘게 더위랑 싸웠더니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와, 비주얼 끝내주네요. 스시맨은 착한 사람이니까 함께 고생하는 스태프들 부릅니다. 꼬치채 들고 먹을게요. 접시도 필요 없어요. 원신 1번, 2번, 3번. 자, 그럼 한 입. 먼저 향입니다. 아까 도마 위에서 맡았던 그 수박 냄새가 구웠는데도 아직 남아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고소한 냄새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살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결이 곱고 젓가락 댈 것 없이 그냥 뜯기는 정도예요. 민물고기 특유의 그 흙내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껍질은 바삭하고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뼈채로 다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만 발라 먹겠습니다. 꼬리는 너무 탔고 머리는 좀 용기가 안 나네요. 그리고 내장, 쌉싸름해요. 분명히 쌉싸름한데 저는 별로였습니다. 없는 말 못하겠습니다. 익기 먹고 자란 내장이라 흙내가 안 난다는 것도 맞고 그 쓴맛이 뒤에서 살맛을 잡아준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제 입에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 은어 통구이 처음 드셔보신다면 내장은 취향껏 하세요. 살만 먹어도 이 생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단백질을 먹었으니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야겠죠? 스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비늘부터 벗깁니다. 사실 은어는 비늘을 굳이 제거 안 해도 됩니다. 워낙 잘고 얇아서 구울 때는 그냥 같이 먹어요. 그런데 스시는 좀 다르죠? 한 입에 들어가는 건데 씹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스시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칼로 살살 벗겨줍니다. 칼날을 눕혀서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껍질까지 같이 벗겨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은어의 그 수박향은 껍질 바로 밑에 몰려 있습니다. 껍질이 날아가면 향도 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살살. 이제 내장을 뺍니다. 먼저 머리를 자릅니다. 아가미 뚜껑 뒤 라인을 따라 비스듬히 칼을 넣어요. 은어는 뼈가 연해서 칼만 대면 그냥 지나갑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칼끝으로 막을 쭉 그어주고 흐르는 물에 대고 엄지로 밀어냅니다. 물에 오래 담가 두시면 안 돼요. 살이 물을 먹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자, 이제 뼈를 뺍니다. 생선이 작아서 포를 세 장으로 뜯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배를 가른 상태에서 척추를 따라 안쪽에 칼집을 넣고 책 펼치듯이 평평하게 펴줍니다. 이걸 하라비라키라고 합니다. 배 쪽으로 갈라서 펴는 방식이에요. 등 쪽으로 가르면 세비라키고요. 이렇게 펴놓고 칼을 눕혀서 척추뼈만 드러냅니다. 한 마리가 평평하게 펴진 채로 뼈만 빠지는 거죠. 이제 갈빗대, 뱃살 안쪽을 만져보면 가시가 부채살처럼 깔려있는 게 만져집니다. 칼을 아주 눕혀서 그 위를 얇게 저며내요. 살은 최대한 안 깎으면서 가시만 드러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욕심내면 뱃살이 통째로 날아가요. 지느러미도 정리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잔가시, 손끝으로 살 가운데를 쭉 훑어보면 바늘 같은 게 걸립니다. 핀셋으로 하나씩 뽑아요. 가시가 억세지 않아서 그냥 드셔도 되지만 그래도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 집중해서 제거해줍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가시 하나에 다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칼 쓰기가 귀찮다? 그럼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은어는 살이 워낙 연해서 손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배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내장을 그냥 빼는 거예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죠. 좀 지저분하니까 흐르는 물에 씻어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척추 밑을 쭉쭉 밀어주면 뼈까지 분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지저분한 부분만 칼로 정리해주면 완성. 모양이 좀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깔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은어는요, 날로 못 먹습니다. 민물고기거든요. 아무리 맑은 물에 산다고 해도 민물고기는 민물고기예요. 바다 생선처럼 그냥 썰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스시로 먹었을까요? 여기서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스시, 밥 위에 생선 올려서 지는 이러한 형태는 200년쯤 된 에도에서 만들어진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밥에 파묻어서 몇 달씩 삭혀 먹었죠. 밥은 먹으라고 넣은 게 아니었어요. 생선 상하지 말라고 넣은 거였습니다. 그게 나래지시고 그게 스시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은어도 나래지시로 만들어 먹었죠. 소금에 절인 은어 뱃속에 밥을 채워서 통에 차곡차곡 눌러 담고 몇 달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식초가 나오면서 식초로 절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졌고 지금은 눌러서 반나절 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은어는 제가 갑자기 만든 스시가 아니라 스시계의 거의 원년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통 나래지시는 현대인 입맛으로는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절이는 대신 구워서 스시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구이하고 남은 숯불이 있잖아요. 그거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전에 소스부터 만들겠습니다. 먼저 카라시스미소라는 건데요. 이건 니기리지시에 올릴 겁니다. 카라시스미소 만드는 방법은 백된장 100g, 청주 40ml, 설탕 30g을 약불에 올리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뚱맞게 노른자 하나를 넣습니다. 약불에서 계속 저어요. 한 5분? 자, 노른자가 스며들면서 색이 확 달라지죠? 탁했던 된장이 윤기 나는 노란빛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미림 50ml. 여기까지 하면 타마미소라는 소스가 됩니다. 된장구이를 할 때 바르는 일식 소스죠. 이제 여기에 식초를 넣습니다. 식초 들어가는 순간 이름이 바뀝니다. 스미소. 무침류에 자주 사용되는 소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겨자분을 넣으면 이름이 카라시 스미소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에 내려줍니다.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막상 하면 혀에 닿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리고 항상 나무 주걱으로 해주세요. 채반이 금속이라서 금속과 금속이 닿으면 약간 쇠맛이 뱄니다. 소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건 봉스시를 만들 때 사용할 겁니다. 봉스시라는 게 이름 그대로 막대기 모양 스시입니다. 김밥처럼 길게 말아서 썰어내는 건데 간사이 쪽에서 발달한 방식이죠. 에도가 지어서 바로 먹는 스시라면 간사이는 눌러서 모양 잡는 스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어 스시도 지금은 이 봉스시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봉스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식에서 원래 은어 소금구이에는 정해진 짝이 있습니다. 타데지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엿귀식초예요. 엿귀라는 풀이 있습니다. 강가나 논둑의 흔한 풀인데 씹으면 혀가 얼얼할 만큼 맵습니다. 그 잎을 절구에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곱게 갈아서 식초로 풀어냅니다. 그러면 형광 초록빛 나는 매콤하고 시큼한 소스가 나와요. 일본에서는 이게 없으면 은어 소금구이가 완성이 안 된다고들 합니다. 회를 사면 와사비가 항상 딸려오듯이 은어를 사면 타데지가 작은 봉지에 담겨 같이 나오는 동네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엿귀를 구하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할 수 있는 걸로 갑니다. 우메보시에 씨를 발라내고 칼로 곱게 다져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소를 다져서 넣고요. 일본에서도 엿귀를 못 구하면 시소를 갈아서 대신 씁니다. 그리고 꿀. 우메보시가 워낙 시큼하니 꿀로 그 사이를 메워줄게요. 이제 막 섞습니다. 신맛, 단맛, 그리고 시소향. 구운 은어의 이 정도 산미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 됩니다. 이제 아까 남은 숯불에 석쇠 올리고 은어를 구워볼까요? 냄새 좋네요. 앞뒤로 노릇하게 굽고, 자, 태즈 묻히고 와사비 살짝, 간장 한번 발라주고 아까 만든 카라시스 미소를 위에 살짝 얹어줍니다.
이거 분명 은어죠? 그런데 장어를 먹는 느낌입니다. 눈 감고 먹으면 장어숯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살결이 보송보송하게 풀리면서 엄청 고소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민물고기고 껍질을 바짝 구웠고 그 껍질 밑 기름이 살로 스며들었으니까요. 여기에 매콤새콤 소스가 침샘을 계속 자극해줍니다. 다만 장어보다는 좀 가벼워요. 기름을 한 절반쯤 덜어낸 장어랄까요? 그렇다 보니 느끼함이 안 남고 담백함만 남아있습니다. 와, 이거 물건이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김발 위에 대나무 잎을 깔아줄게요. 이거 먹는 거 아닙니다. 담이 김발에 붙는 걸 막아주고 말대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나중에 걷어낼 거고요. 옛날엔 이런 잎이 냉장고 역할도 했습니다. 잎에서 나오는 성분이 음식 상하는 걸 늦춰줬거든요. 지금은 그냥 도구로 쓰는 거지만 원래는 살아남기 위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잎 위에 구운 은어를 올리고 와사비 발라주고 아까 만든 우메보시 소스를 발라줍니다. 파도 조금 올려줄까요? 그리고 시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어에는 원래 엿기를 쓰는데 그게 없으면 시소를 쓴다고요. 소스에도 시소를 넣었지만 또 들어갑니다. 은어랑 워낙 잘 맞아서요. 밥 깔아주고 말아줍니다. 꾹꾹 눌러가면서 공기를 빼줘야 해요. 안 그러면 썰 때 다 무너지거든요. 잠깐 두었다가 대나무 잎 걷어냅니다. 자, 썹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살 썰면 흐트러지니까 한 번에 쓱쓱 잘라줍니다. 단면에 은어 껍질이 딱 보이고 초록색 시소랑 밥이 층으로 쌓여있죠? 이게 사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만들어 먹던 그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절이는 대신 굽고 시소가 들어갔을 뿐이죠. 어우, 시소가 확 오네요. 그런데 은어향이랑 시소향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옵니다. 자칫 담백한 은어의 살로 퍽퍽해질 수 있지만 우메보시의 새콤함으로 침샘이 자극되다 보니까 촉촉하고 부드럽게 계속 씹혀요. 고소하면서 새콤하게 계속 먹게 되네요. 생선이지만 귀여운 애완동물 같았고 수박 향이 나니 계속 코를 가져가 냄새도 맡게 되고 무더운 여름 땀 뻘뻘 흘려도 막상 한 입 먹으면 그 더위도 생각이 안 납니다. 1년 중 딱 한철만 맡을 수 있는 냄새이자 맛이죠. 그리고 지금이 그 한철이네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